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또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가 준비돼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이 총선 관련해서 선거 방송 기간이라 가급적이 아니죠. 지역구는 언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두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그 입에 좀 붙으시죠 항상 소개할 때마다. 예, 하지만 좀 그렇죠.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총선이 이제 92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조금 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전 개입 같은 것 없고 출입 기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90분 예정을 했는데 110분이 좀 넘긴 시간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형식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이 형식은 보셨는지. 김성환 의원님. 예,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걸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각본 없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전 예상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가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기자들을 사전에 이제 최대한 탐지해서 했었거든요. 그 각본 없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특히 비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사실상 짜고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아예 이게 두려워가지고 기자회견을 안 하신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국정 전반을 이제 꿰고 계시기 때문에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들도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늘 회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110분간 진행된 과정에 대통령님이 막힘없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힘없이 진솔하게 답변했다고 김성환 의원께서는 평해 주셨고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예, 우선 청취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게 제가 그걸 다 못 들었어요. 110분간 진행된 것을.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형식과 관련해서 참 매력적인 용어 같아요. 그런데 이 타운홀 미팅 특징은 상방소통이죠. 각본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방소통을 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설득하는 기회도 되지만 공직자나 입 후보자가 시민이라든지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좀 경청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했어요. 대통령의 그 고집불통스러운 어떤 국정 운영의 방식과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푸싱 서비스하는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고 기자들이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모습보다는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대통령이 기존의 생각을 얼마나 바꾸느냐를 이제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는데 별로 바꿀 기미는 안 보입니다. 예. 오늘 상당 부분 초반의 질문은 검찰 개혁 관련된 것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한 문제 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해서 또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질문이 쏟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답변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동안 엄정한 수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검찰이 독립돼서 수사를 하는 것,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만큼
소위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관행이 좀 얽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사권은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여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이 이제 룰 네. 세팅을 좀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대목에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다 소위 검사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관행 이런 거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젠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놓아주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국 장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져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그 과정에 우리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또 뭐랄까 그 고비를 넘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혹시 경찰이 또 비대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치 경찰 문제라든지 경찰이 권력이 또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들도 한꺼번에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순주 의원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생각 또 검찰 법무부 인사권 조국에 대한 생각들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국민의 일반 인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검찰총장 막 흔들고 있구나.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잘못 임명해도 통탄하고 있구나. 이런데 대통령은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임명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 못마땅해 하고 네. 좀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죽했으면 국무총리 물론은 국무총리가 그 징계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 인사권 관련해서도 좀 형식 논리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동떨어진 인식이에요. 6개월 5개월 만에 검찰 간부들 바꿨는데 수사는 검찰이 하는데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에게 있다. 예. 이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인사권 있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왜 하는지. 제가 보좌관 쓰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은 비서를 쓰는데 인사권 갖고 있다 해서 내일 아침 당장 자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사권 있는데 오늘 돌아가서 자르면은 다 예상 가능한 기간이 있고 예상 가능한 그게 있는 건데 예고가 있는데 네. 이 부분 인사권 행사도 이번에 잘못했다는 게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잘못된 거예요. 수사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대서 수사하는 선수를 바꾸는데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형식 논리 누가 답변자를 써주는지 모르는데 각본을 써주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식도 국민 일반은 사퇴 잘했다 잘못 임명했다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라서 뭐 여러 가지 큰 빚을 졌다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는 뭐 인간적인 정리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잘못 임명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국민 일반의 인식 또 사회적 인식하고는 대통령이 너무 인식 차이가 크다.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우리 그 국민들의 인식들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 타운 미팅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외국을 출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지금 국내에 돌아가는 여론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을 모르고 있다. 네. 수사권 갖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인사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수사는 계속되는 거고 그러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를 못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예. 그래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데 그러니까 법무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혹은 무슨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거는 사실은 검찰총장의 과잉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현재 법 체계로 보면. 네. 다만 이제 과거에 그래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잘 정립하자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야 했던 거죠.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네. 법무부 장관이 꽤 오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생겼던 일종의
이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파열음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잘 원만하게 조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만 갖고 저희가 계속 다 네. 주제를 다루게 되면은 한참 얘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공의 한 분께 1분씩 이렇게 시간 드릴게요. 지금 외교안보 분야 특히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한 질문도 있었고 또 경제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도 있습니다. 두 가지 포함해서 두 분께서 난 이쪽에 좀 집중해서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분씩 좀 시간 드릴게요. 백승주 의원님 어떤 것을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예. 남북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관에 빠지지 말고 또 뭐 힘을 갖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북한 지도자의 그 보험주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1월 11일에도 북한에 뭐 차관밖에 안 지낸 사람이 우리 정부를 가지고 엄청나게 조롱을 했거든요. 네네. 능멸을 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또 핵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일 책임지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경고를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북한을 겁을 내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얘기 안 하는 데서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목소리에서. 그 부분에 있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유세를 높여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잡겠다는데 이거 사회주의적 방식이에요. 사회주의적 방식이다. 자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두 채 있는 걸 하나 팔아라. 이렇게 일방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그 틀 안에서 시장의 원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자꾸 정치인의 의지를 통해서 이걸 바꿔가려는 건 대단히 우리 시장경제 원리에 배척되는데 의지를 앞세운 부분도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네. 이것이 장관들이 전파되니까 장관이 하는 방식이 늘 집 두 채 있는 사람 팔아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서 시장 원리를 따라가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핵심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1분 20초 말씀해 주셨고요. 1분 20초 드릴게요. 네. 일단 북미 대화 문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국면이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의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의 끈 자체를 아예 포기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갖고 가야 될 대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을 하셨고요. 또 연초 신년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북미 대화가 잘 될 듯 해서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만 의지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피력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그 기조가 저는 옳다고 보고요. 우리가 일종의 힘의 정도가 비슷한 남북 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거의 100대 1 수준까지 차이가 나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큰형님답게 해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은요 그냥 일반 상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토지 공개념적 요소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어제 국회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러니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또 유치원 3법. 이 패스트트랙 올라왔던 법안들은 모두가 통과가 다 됐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거의 일정 정도 본회의 일정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두 분께 좀 소회를 좀 여쭙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저는 이제 20대 국회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들어오자마자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이 시작돼서 어제부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20대 국회가 한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일들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문제 제기된 게 벌써 25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드디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또 유례 없이 강한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 검찰이 나누어서 갖는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제도 변화가 생긴 역사적인 날이
어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2월 국회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20대 국회의 큰 고비를 넘기는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이런 이제 새로운 제도의 변화, 오늘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이제 그 확실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할 텐데요. 21대 국회는 좀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과감한 변화를 하는데 그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국회로 재구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백순주 의원님. 예, 초선으로서 이 20대 국회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만 우리가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선의로 만들어도 이렇게 악용될 수 있거나 패스트트랙 법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좀 좋은 의도로 만드는데 이렇게 악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국회의 관행이랄까 이런 권위가 매우 폭망한 그런 국회가 아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민 2,200만을 대표하는 제1야당을 무시한 채 이렇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까지 드는 이런 일을 겪었고 또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권한을 실체적 권력으로 해서 우리 국회를 마구 망가뜨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에서 해방 이후에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상권 분립 구조가 네. 행정부 위로 청와대 행정관 위주로 완전히 우위로 바뀌어가는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이 있었다는 자체에 좀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 어제 그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표결에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했었죠. 예, 참여했습니다. 그 청문회에 우리가 참석을 했고 또 그냥 통상에서 표결에 참석을 했지만 그 표결 결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4+1의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국무총리가 인준 문제가 아슬아슬했다면 그게 모든 신문에 언론에 일면에 나올 텐데 아예 통과된 것 자체가 보도가 쫙 기퉁이 있어요. 그만큼 네. 국민적 관심이 없는 거죠. 이미 그 절차적인 요식적인 어떤 이런 표결 또 청문회도 거의 자료도 안 내놓고 그냥 이제 청문회도 무력화되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하나하나 다 망가져 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 형사소송법은 통과가 되고는 표결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도 안 하셨거든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정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그 입장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제도인데. 예, 무제한 토론이죠. 무제한 토론인데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순서를 넣어서 다 들어오죠. 이게 쪼개기 국회로 한 달씩 해서 한 달 임시국회 열리면 그때까지는 표결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쪼개기 2일 3일 쪼개기 국회라니까 필리버스터 자체가 필리버스터 당한 거예요. 필리버스터 자체도 무력화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필리버스터 의미가 없습니다. 이틀 3일씩 쪼개서 하면은 오히려 또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회의장이 진짜 전대미문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식의 국회 운영을 해서 국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만든 법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의 정신도 망가뜨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 검경사건 조정에 관한 이 검찰청법 조정안에 대해서 해봤자 2, 3일 연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적 어떤 필리버스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소위 필리버스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제한 토론 아닙니까? 토론이죠. 예.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5분의 3의 동의를 얻쳐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놓고 대신 야당에게는 그것에 반대하는 데에는 일종의 무제한 토론을 하게 했는데요. 그 무제한 토론이 반대하는 사람만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국민들 앞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최종 평가는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취지이지 무제한 토론은 반대하시는 분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는 그 법이 통과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공급하자고 하는 취지이지 네. 그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하는 것은 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와서 또 기상청 교통정보 살펴보고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의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2법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 과정을 마무리했다며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월성 1호기 연구 정지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영우 씨입니다. 네, KBS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상황 괜찮습니다. 기온이 워낙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의 추위와 함께 먼지 농도 회복이 됐고요. 내일까지 좋으면서 보통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 1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보통이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28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워져서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나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내일까지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추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 2도 등 전국이 1도에서 6도로 평년 수준의 낮 추위도 계속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기온 분포 거의 엇비슷하니까요. 옷차림 계속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대부분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조특보가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일부 경상 내륙에 발효 중이고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다른 지역도 차츰 메말라가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반면 눈이 펑펑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현재 대설경보가, 제주 북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이 두 섬 지역으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5에서 15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도입니다. KBS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도로 정체가 모두 다 풀려가나 싶더니 돌발 구간 중심으로 다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초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남대교 남단부터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 부근 지나는 차량들도 많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에서는 인천 부근 지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뜨고 내리지만 몇몇 항공기는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운항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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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시 30분 막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에 비례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저는 뭐 선관위의 결정이 대체로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당법상 유권자들이 명칭이 비슷한 것 때문에 오는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사전에 등록하고 유사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비례한국당이라든지 비례민주당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정당과 매우 유사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허하는 거는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원천적으로 지금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취지 저는 그게 원천적으로 꼼수이자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행선거법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입장이셨어요. 어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선거관리위원회에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예. 그 상임위원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정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안 된다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안 된다 불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참 우리가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했는데 선관위의 또 중립성마저도 무너졌어.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예. 선관위의 또 이런 정파적 결정을 보고 앞에 민주당도 있을 때 통합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어도 다 정당이 다 허용됐거든요. 또 공화당 있고 우리 공화당 이렇게 유사한 명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만큼은 또 이렇게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중립을 못 지키게 되면은 네. 우리 민주주의가 죽는 겁니다. 민주주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이 2003년인가에 비례대표하고 우리가 지역대표를 옛날에는 지역대표 선거에서 그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의석을 나누도록 했는데 그거조차도 잘못된 거다. 네. 그 정당 투표를 따로 하기로 했죠. 따로 하도록 해서 예.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그걸 어기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였는데도 여기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만히 꿀먹은 버거리처럼 있다가 이거라도 자유한국당 등록할 때도 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가 갑자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좀 인상을 좀 쓰니까 네.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어떤 중립성에 대한 굉장히 이제는 기대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 결정을 누가 따르고 승복하겠느냐. 예. 4월 선거 제대로 치르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요. 상당히 치우쳐 있는 선관위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선관위 결정이 예컨대 합법적인 것을 위법하다고 어거지를 썼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법에 유권자들이 이 정당의 명칭이 매우 유사해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그 당을 만들 때 그 바른미래당 만들기 전에 그때도 유사한 명칭이 있어서 불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도 대체로 이제 민주자를 많이 씁니다만 기존의 민주당이 있어서 명당을 뭐 신민주당이라든지 기존 민주당이 있으면 신민주당 이걸 허용을 안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편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소위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는 소위 소수 정당이 그 소수만큼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는 비례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꼼수 자체가 저는 매우 부도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게 더 원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제안한 심상정 의원도 모른다 그랬고 국민도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아직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못 갖게 해서 제1당과 제2당 민주당 손해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져가야 될 비례의석을 군소정당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반대했잖아요. 이 선거법 여러 가지 헌법에 이은 요소인데 이거 왜 바꿨는지 왜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이게 뭐 대표성을 강화하기 전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이게 민주당의 꼼수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 만드는 법안을 하다 보니까 소수 정당 군소 정당들의 우당이죠. 군소 집권 여당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의석 좀 나눠주고 공수처법 받은 건데 이걸 자꾸 개혁이라고 포장하려니까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비례자유한국당 만들면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 불안하니까 자꾸 우리가 꼼수라 그러는데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비례자유한국당은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요. 다른 이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명률이 거의 없잖아요. 글자를 다 읽는 국민이죠. 가장 우리 국민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를 굳이 안 넣더라도 비례란 말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취지의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네. 다수 당이 되는 절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 창당 이후에 어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통합론이 시작하겠다. 신당을 꾸려서 준비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의 비례정당이 창당된다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 창당이 되면 이름도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 보수 제세력이 군소 보수 세력이 다 통합하게 되면은 오히려 보수 계열의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비례 의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당한 30석에서 전혀 가져갈 수 없거든요. 오히려 정말 이럴수록 통합할수록 비례 그 보수당 비례 한국당의 어떤 그런 것을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로서는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비례 보수당 비례 보수당, 비례 자유한국당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일장 춘몽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석을 많이 좀 가져오고 그 대신 공수처 만들어준 이 모든 잘못된 거래, 이런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서 다수당이 첫째 되면은 우리가 공수처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방법을 다 비웠어요. 민주당한테 비워서 과반수가 되면은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혹은 통합된 무슨 보수정당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이 현행 제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이 30%면 30%면 이제 전체가 300석이니까 90석 아닙니까? 근데 90석 중에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60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로 30석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죠. 그건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내에 의석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역구가 과다하게 대표되면 비례를 적게 가져가는 거고요. 이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지역구 몫이 적으면 비례 몫을 늘려주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동형 비례제의 몫을 자유한국당도 가져갈 수 있고요. 예컨대 저희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 목표를 50%로 했다. 그러면 총 150석이거든요. 근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130석을 했다. 그러면 20석만큼의 몫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몫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옳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더더군다나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048님께서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자칫 한쪽에 대한 편들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단 신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8599님께서는 선관위 결정 찬성합니다. 이번 결정은 모든 정당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정성 흔들린 결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어제 그 합의가 된 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론이 시작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백승주 의원님. 보수통합위원회가 출범했죠. 그 통합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세 가지 원칙을 탄핵의 강을 건너자,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고 이런 원칙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 통합위원회를 만들면 6개 원칙을 네네. 있던데 이 6개 원칙 속에 이 유승민 의원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뭐 비슷한 생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식 입장을 우리 당에서 이제 설정을 했다가 당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네. 뭐 6개 원칙에 동의했다. 6개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보수 통합 논의가 이제 새 보수당 측하고 우리 한국당이 좀 더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주시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까지는 어제 통합 논의 시작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뭐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이현주 의원 또 이재호 전 의원의 어떤 그런 쪽의 역할들도 있고 한데 그쪽까지의 범위까지도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대통합, 중통합, 소통합 이렇게 생각을 나눠서 보면은 새 보수당과 그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이 수준의 통합은 뭐 일단 소통합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도 그 비슷한 정당을 다 합해하고 하나의 그 다른 군소 정당 합하면 중통합.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까지 다 끌어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모든 정치 세력을 결합할 때 대통합인데 우리가 통합 논의를 시작할 때는 대통합이었고 지금 또 대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이 지금 90일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보수 쪽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좀 평가 내릴 수도 있고 뭐 일부에서는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하네요. 네, 그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통합의 3원칙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가자, 새 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그 건너간 곳에 땅은 어떤 땅이냐 도대체 국민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래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건지 그래서 탄핵이 옳다는 얘기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탄핵에 동참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탄핵을 잘못했다는 건지 탄핵을 당하게 된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실을 가는 것은 매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통합하라 마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탄핵의 강을 건넌 이후의 대지의 모습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을 짓더라도 지어야지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새 집을 지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통합하는 새 당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다는 거죠. 두려운가 봐요. 알겠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사람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선문답이 해갖고 저도 그 부분은 유승민 의원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정치와투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